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서울로 올라온 희우는 드디어 조태섭과 1대1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검사가 군신 유해 관계이며 검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군이다라는 답변 때문인지 조태섭은 희우가 아주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그런데 김희우라는 좋은 칼이 나중에 자신의 목을 칠 거라는 걸 조태섭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태섭의 목을 따기 전 손발을 잘라내기 위한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었죠. 조태섭은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먹이를 던져주고 있는 사람은 김희우입니다. 김산 패밀리를 감시하기 위해 김석훈이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역이용한 희우. 희우는 김석훈에게 충성하는 목줄을 하고 있는 개처럼 보이기 위해 전석규를 철저히 감시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김석훈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 자신이 김희우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는 주인이라는 착각을 했죠. 사실 김석훈이 희우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건데 말이죠. 또한 희우는 미래인재 프롬에서 만난 국대예술재단의 성진미 이사를 장희련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늘 같은 선배님에게 재력 빵빵한 여자를 소개해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1+1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한 세트 구성의 발판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희우가 장희련을 쳐내는 방법을 토파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가 웹툰과 완전히 똑같이 진행되진 않겠지만 웹툰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을 주의해주세요. 일단 민수형 표정부터 짚고 넘어가죠. 회차가 더해질수록 꿍꿍이 가득한 표정을 짓는 민수영. 표정이 너무 나쁜 사람 같죠? 그래서 민수영을 배신자 또는 감시자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웹툰에서 민수는 항상 희우 편이었고 잠깐 조태섭 편이었지만 마무리는 희우 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저런 표정을 짓냐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사실 민수 입장에서 보면 희우가 나쁜 놈이죠. 무려 김석훈과 장희란 라인을 타면서 권력의 개가 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민수영은 미래전자 전일부 사장에게 은팔찌를 선물했습니다. 재벌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집단에서 민수영은 나름 정의 구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욕을 랩처럼 얻어먹어도 재벌일지라도 범죄자는 법으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수와 이야기 도중 희우는 김석훈에게 내 방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민수형은 희우가 김산에 내려가서 한 일을 모두 꿰뚫어본 예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권력 때문에 김석훈 라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희우가 조태섭을 치기 위한 빌드업을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있다는 건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영은 희우를 100% 믿지 않고 경계하고 있으며 자신과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기 어려워 자꾸 썩은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한편 민수영과 희우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민수가 은팔찌를 선물한 미래전자 전일부 사장건이죠. 하지만 조태섭으로부터 이 사건을 묻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김석훈은 이 사건에서 민수영을 제외시키고 장희련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장희련은 전일부 사장건을 막기 위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역시 가진 놈들은 잡기가 어렵나 봐요. 검사 옷 벗을 거울로 잡아 넣어도 보석으로 빠져나올 게 뻔하고 아니면 인생 1회차 희우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장희력은 이주석 살인사건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의대생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 지문이 묻은 흉기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조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던 건 의대생 남자친구 이주석이 범인이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약삭빠른 장희련은 갖고 있는 증거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론을 이용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착한 줄만 알았던 용의자를 천하의 파렴치한 개새끼로 만들어 미래전자 전일부 사장권을 확실하게 덮겠다는 장희련의 의도를 알아챈 희우는 장희련을 천하의 파렴치한 개새끼로 만들기로 결심하죠. 이주석이 제대로 걸린 게 아니라 장희련이 아주 제대로 걸렸어요.
거기다 희우는 이미 미래인재 포럼을 통해 장희령과 서진미를 1+1으로 원샷 투킬로 보내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희우는 항상 전공법이 안 통할 때 다른 방향을 노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한 나에 대한 공격은 역공으로 활용했고요. 그래서 희우는 장희련이 여론을 조작해 의대생을 여자친구 살해범으로 만들고 미래전자 사건을 묻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역이용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래전자 전일부 사장 사건을 검찰 내에서 묻으려고 한다는 걸 여론에 불어 불을 붙여 국민의 관심이 온통 검찰을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언론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희우가 키운 기자 한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모든 사건이 희우가 벌린 판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희우가 조태섭 라인을 탄 채로 조태섭의 뒤통수를 칠 수 있잖아요. 즉 희우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 희우가 자기 사람 만들기에 그렇게 공을 들인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른 직업에 있는 규리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이주석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범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우는 규리를 통해 이 사건의 진범을 찾아냅니다. 바로 희우의 인생 1회차를 이용하는 거죠. 검찰은 이주석의 지문이 묻은 칼 한 자루를 본 후 사건이 발생한 지점의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부실 수사였어요. 그래서 CCTV를 보던 희우는 인생 1회차에서 아주 유명한 연쇄살인마였던 사람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리를 통해 진범을 잡도록 하는데요. 예고편을 보니 규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바로 전국 1장 프리랜서 이현석이죠. 웹툰에는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인데요. 진범이 또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 규리가 현장을 치고 혼자서는 위험하니 이현석을 대동시킨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장희련이 이주석 살인사건으로 법정에 서기 전 아무리 여론몰이를 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진범이 규리에 의해 밝혀지게 되면 장희련은 이주석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죠. 또한 장희련은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채 부실 수사를 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진범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미래전자 사건을 덮기 위해 물타기식 수사를 했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검찰은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서라도 미래전자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빠져나갈 방법을 아예 막아버리는 작전입니다. 장희련은 이주석 살인사건도 망치고 미래전자 사건도 막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조태석과 김석훈이 장희련을 어떻게 할까요? 장희련이야 윗선에서 자신을 구해줄 거라 생각하겠지만 원래부터 윗사람들은 내 사람 챙기기보다는 꼬리 자르기를 더 잘하잖아요. 장희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전석규가 장희련 여자친구인 국대예술재단 성진미의 비리를 폭로하는 거죠. 희우는 이전 삶에서 성진미를 입시비리, 국대예술재단 탈세, 횡령으로 체포했었습니다. 그러니 조사만 시작하면 성진미의 비리를 밝히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 하필 또 장희련이 성진미랑 사귀고 있어. 그렇다면 성진미가 검사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걸 언론에 폭로할 수 있고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조태석과 김석훈은 썩은 오른팔인 장희련을 도려낼 겁니다. 그리고 그 빈 오른팔에 누가 앉는다? 바로 희우가 앉겠죠. 완벽한 스토리죠.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